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취업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니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채용이 계속 네. 좀 지속돼가지고 맞아요. 바쁜 듯 안 바쁜 듯 지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정말 좀 쌀쌀해졌잖아요. 맞아요, 춥더라고요. 네, 쌤 옷차림이 반팔에서 맞아요. 어느덧 이렇게 긴팔로 예쁜 오피스로 카푸치노 그렇네요. 룩으로 커피, 그쵸. 네. 맞아요. 우리 카푸치노 룩 입으신 예쁜 은희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ASSW346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26살 뒤늦게 정신 차린 남자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학교는 전문대 졸업이고요. 학점은 3.36점입니다. 어학 점수 없고요.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있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현대차 촉탁 계약직 2년 경력이 있네요.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은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군대 전문화사를 전역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 계획으로는요. 전문대 편입을 한 건가요? 편입 예정인 건가요? 편입을 예정인가 봐요. 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고민으로는요. 공업고등학교 졸업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무단 지각이 11번 있고요. 전문대 졸업 학점이 3.36점인데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전역 후 현대차 촉탁 계약직 2년 근무를 하면서 스펙의 위기를 깨닫고 산업안전기사 또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 스펙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적어주셨네요. 입사 희망 회사나 부서는요.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되게 확고하네요. 네. 받고 싶은 조언은요. 공고 전문대 졸업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폴리텍 대학을 지원해서 학점 세탁을 하고 싶은데 그때 나이가 29살에서 30살이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되게 솔직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맞아요. 또 나름의 노력은 열심히 하신 분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분은 대학교 졸업 성적이 좋지가 않아서 다시 대학을 가서 좀 좋은 성적으로 세탁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나이가 좀 걸린다고 합니다. 은희쌤이 좀 전체적인 스펙을 점검해 주시면서 좀 조언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되게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무단지각 11번까지 그러니까요. 해주신 걸 보면 되게 솔직하게 이제 네. 고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답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대 졸업을 했고 학점이 3.36인데 이게 막 그렇게 치명적이고 막 네. 합격이 불가능한 그런 학점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전문학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기업이랑 중견 같은 경우는 학사를 더 많이 뽑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직군 자체가 생산 라인인데 네. 보통 공정, 설비, 기계, 생산 보통 요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기계 공학과를 전공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화공을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전기를 전공을 했다거나라는 어떤 명확한 학사 졸업장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쪽을 전공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네. 이 이공계열은 전공이랑 이 직무랑 연관성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경력이 있지 않더라도 네. 학교에서 그 전공 수업만 열심히 듣고 네. 그리고 학점만 좋다면 실제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지금 전문학사이시다 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한계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지금 보시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자격증도 산업안전기사 취득하고. 네.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를 계약직 2년 동안 일하면서 취득했다는 건 이건 보통 그 노력이 아닌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네. 원하시는 중견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다른 제안을 좀 네.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 네. 그럼 사연자분께 어떤 분야 직업을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이거는 어떤 그 강사님들이 나오셔도 똑같이 말씀을 네. 하실 것 같은데, 공기업 원픽입니다. 저는. 네. 일단 지금 이분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요소가 네. 학점 그리고 학력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4대 블라인드 요소, 그러니까 학력, 그리고 나이, 네. 지역, 성별 이 네 가지 요소가 아예 블라인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나이대가 네. 30대 중반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40대인 분들도 심심치 않게 합격하는 네.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사가 보니까 지금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이런 부분들도 네. 가점 영역에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있으면 아 그래 그냥 공부 열심히 했네 이 정도 네. 성실도 정도로 평가를 하는 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가산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아예 이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게 폴리텍을 갈지 네. 아예 지금 본인 학점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다른 전문대로 편입을 할지를 네. 고민을 하시는데 차라리 폴리텍을 가셔서 전기기사를 제대로 좀 취득을 하시고 전기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은 대부분 전기를 뽑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뭐 SOC 같은 공기업들로 지원을 하셔서 더 좋은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걸 저는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쌤은 공기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폴리텍 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공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혹시 더 필요한 스펙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네. 실제로 이분이 제가 볼 땐 산업안전기사도 있고 네. 이미 뭐 폴리텍도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 전기기사를 취득을 해야겠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공기업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에 대한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보고 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뭐 한국사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들도 보는데 네. 실제로 뭐 컴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한국사랑 토익 정도는 취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20계열 분들이고 지금 현대차에서 촉탁 계약직으로도 일을 하셨던 걸 봤을 때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공기업을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토익일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이과 깨물고 네. 한 3개월 정도 네. 완전 뭐 학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직 계안에서는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스피킹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라도 취득을 해주시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쌍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사 하나가 뭐 10점 적용이 돼서 기사 하나만 있으면 서류가 잘 붙었는데 네. 요즘엔 또 공기업이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사가 한 2개씩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지금 산업안전기사 위험물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점 영역에는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따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건 전기안전기사. 요거까지 취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일단 안전기사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이 기사 공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필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기 공부까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무직렬 분들은 새로 막 6개월씩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기사를 취득하면서 약간 일타쌍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필기를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NCS 정도.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NCS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기사 폴리텍에서 취득하시는 거, 네. 그리고 한국사, 토익. 요 정도로 볼 수 네. 있겠고 토익은 토익 스피킹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사나 좀 토익 점수도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고민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가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명함을 못 내밀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좀 어려울까요, 쌤? 실제로 저는 이게 기업들 중에 네. 중견은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대기업은 너무 좀 높을 것 같고 중견은 네. 내가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중견이 스펙을 조금 더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4년제 물론 전문학사 이상인 네.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중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이제 전문학사를 다시 이제
들어가서 좋은 학점을 따면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견이나 대기업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전문 학사가 이미 있으시고 학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차라리 폴리텍 들어가셔서 전기 기사를 취득하시고 네. 이제 뭐 전문 학사 이상을 모집하는 그런 공고에 지원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어차피 2년이나 또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력도 활용하시면 가능은 하겠지만 여건들이나 뭐 네. 복지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네. 공기업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을 때 좀 공기업이 아무래도 좀 승산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연자분이 공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공기업 전형별 공략법을 조금 팁을 주실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서류는 필요한 가산점 영역들,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자기소개서랑 면접은 경험이 없으면은 네. 사실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요. 기업에 대한 분석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료들은 사실 뭐 여러 뭐 우리 직방에도 네. 있고 그리고 막 유튜브에 컨텐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보면 현대차에서 이제 촉탁 계약직으로 2년이나 근무를 하셔서 여기에서의 경험들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업무 영역이 살짝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뭔가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뭔가 네. 솔선수범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 정도로 세팅을 해두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자소서 첨삭이나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맞아요.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네.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전기 기사에서 나오는 직무 능력 그리고 이제 NCS로 나눠지는데 NCS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제 10가지인데 네.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항목은 6가지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정보, 이제 조직 이렇게 해서 6과목인데 실제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는 과목이 4과목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20계열 분들이 조금 나은 게 특히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수리 영역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막 네. 소금물 농도 구하고 막 거속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네. 이게 수포자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네. 사실은 기계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은 네.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CS도 한 3개월 정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필기도 필기지만 서류에 들어가는 이제 자격증들을 네. 취득하는 게 조금 고되어 보이잖아요. 네. 그치만 그래도 그것만 하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공기업 필기가 더 쉬운 네. 편이시기 때문에 오. 좀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 공기업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기사를 최근에 좀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좀 맞아요.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실제로 네. 그 원래 공기업 취업이 되게 붐이었었단 말이죠. 네. 사실 2020년, 2021년에는 공기업 채용도 굉장히 많이 했고 더 확대될 거다 이러니까 네. 되게 많이 몰렸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많은 수강생분들을 뵈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기업으로 전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대기업 지원하다가 공기업 많이 뽑는다니까 공기업 가야겠다. 해볼까? 네. 한번 해볼까? 자리 네. 많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떨어지죠. 많아도 자리가 그쵸. 많아도. 네. 그쵸. 내 자리가 아닌 거지. 이게 네. 약간 내가 공기업에 너무 가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적인 가치를 공기업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공기업 지원이 그 독서실 같은 데서 9개월 정도는 하루 9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어이고. 네,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분량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많이 뽑으니까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허수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조금 줄기는 했어요. 네. 이제 채용 인원들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21년처럼 활발하게 채용을 했던 때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네. 근데 이제 2023년 계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네.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네. 실제로 여기에서 줄어든다고 해서 네. 기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럼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대기업도 같이 강의를 하니까 네. 대기업은 뭔가 많이 뽑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근데 생각보다 TO는 원래 옛날에 뭐 한 20명을 뽑았으면 네.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늘어난 인원이 한 26명? 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은 비슷비슷한 거죠. 어느 쪽이나.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많이 몰리는 만큼 네. 경쟁률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설 자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전력공사, 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이런 네.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역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이나 네. 학교나 이런 경우도 거의 다 공공기관에 속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산업기사, 뭐 시설, 설비, 정비 이런 쪽으로도 되게 많이 뽑는데 이분은 뭐 전기기사 취득하시게 되면 그런 학교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오. 아니면 뭐 병원 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NCS를 좀 공부를 하시고 기사를 취득하시면 네. 큼직한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네. 기업들도 다 이렇게 아름아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교직원 같은 경우도 사학년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틀만 보지 마시고 작은 곳들도 같이 네. 지원을 하시게 되면 훨씬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럴 것 같네요. 좀 네.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쌤, 공기업 좀 워라밸이나 만족도 같은 거는 쌤이 좀 지켜보면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학생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그러니까 입사를 해서 네.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워라밸에 대한 만족도가 있긴 있는데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생각보다 없진 않아요. 아. 네, 왜냐면 특히 이제 뭐 감사 시즌이라던가 네. 아니면 정말 뭐 이벤트를 진행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네. 그 행사가 있을 때는 바쁜 거죠. 물론 주 네.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만 네. 이제 잔업들이 많으니까 아. 여기에 매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물론 막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게 워라밸에 있어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사기업들은 일을 내가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으면 뭔가 막 그쵸. 사기가 죽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네. 건데 공기업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네. 조금 덜할 뿐인 거. 어. 그래서 업무 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냥 평가에 대한 압박 차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만족도에 있어서는 네. 실제로 대기업은 복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네. 막 CJ 같은 경우는 막 30%막 그쵸.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막 복지도 막 뭐 콘도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막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많은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이 대기업처럼 네. 아주 높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성향 자체가 나는 좀 뭔가 계속해서 경쟁하고 막 평가받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발전시키고, 하고 네.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대기업에 만족을 하실 거고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네. 공기업이 맞으신데 실제로 이 조직 생활 내에서 수평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잘 만들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평적인 부분은. 요즘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왜냐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왜냐면 너무 빨리들 그만두니까 신입사원들이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신입사원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MZ세대에 맞춰서 최대한 뭐 회식도 좀 줄이고 네. 님 호칭도 쓰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막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절대 금하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이랑 크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을 가려는 이유가 내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라는 거면 대기업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큰 부담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금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이분은 그래도 되게 저는 솔직한 게 되게 좋고 네. 아까 연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취업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객관화가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파악만 하면 잘 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오히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네. 동기업 많이 뽑는데 하고 여기 갔다가 대기업 많이 뽑는데 하고 여기 방향을 갔다가 잃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서 한 2, 3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물론 지금 뭐 스펙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본인 스스로 좀 객관화가 되어 있고 네. 뭔가 마음가짐을 잘 앞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네.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네. 최소한 그쵸.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원하시는 기업은 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개월간 조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였습니다.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